식민사관과 그에 대한 반박. 근대국가 수립 과정에서 열강으로 발돋움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모든 국가들은 저마다 이렇게 자조했다. 우리가 열강의 식민지가 된 건 순전히 수천 년간 아무 발전을 못해서임. 이런 자괴감은 특히 조선인들에게 더욱 기승을 부렸다. 아, 놔. 그냥 열강도 아니고 열강 중 최고 낙후됐다는 일본 따위의 식민지가 되다니. 그렇다면 조선은 얼마나 나약했단 말인가. 이게 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능력하고 아무런 발전이 없었어서 그럼.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근대화가 되려면 아예 남의 나라 식민지가 돼서 강제로 근대화를 당하는 길 외에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음. 이것이 바로 식민주의 사관의 요체다. 이런 식민주의 사관은 우리나라 역사를 크게 둘로 규정짓고 있다. 첫째, 타율성. 둘째, 정체성. 왜 타율성임? 우리나라는 줄곧 중국에 사대를 해왔다고 해서 자율적인 게 없다 이거지. 그럼 정체성은 뭐임? 수천 년 동안 발전한 게 없이 정체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 하지만 이런 식민사관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었다. 식민사관은 패배주의야. 우리 민족은 거대한 중국과 수천 년을 붙어서 지냈지만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고유 전통을 유지했다고. 조선시대는 일본처럼 무식하게 무력을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문치주의라는 성숙한 시스템을 행하고 있었어. 조선 후기의 경제적 변화, 신분 변화를 보면 우리도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법은 없지. 이와 같은 사상이 바로 내재적 발전론이다.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었던 사상이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이론이 바로 자본주의 맹아론이었다. 아, 글쎄, 조선 후기를 보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었대도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우리도 스스로 근대화 성공했다니까. 이러한 논리인데 요즘은 이 이론의 억지스러움을 인정하고 학자들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특히 자본주의 맹아는 거의 폐기된 이론이다. 사실 중국도 일본의 역사에서도 자본주의 맹아 같은 건 없었어. 문명의 발전은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본은 1854년 미국의 페리 제독에게 통상을 허용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 우와, 고쟁이들 흑선 무섭다, 강하다, 무조건 하친. 그러면서 서구 문물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일본 또한 전 근대 사회를 벗어나지 못했을 테고 결국 열강 중 어느 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다. 사실 페리 내항 이후 미국이 곧 남북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미국에게 이권을 탈탈 털려 거덜났을 수도 있다. 일본이 운이 좋았던 것은 문명 이기를 여타 이웃국보다 더 빨리 접할 수 있었고 내부적으로 발전의 필요성을 빨리 통감했다는 점 등이다. 강자에겐 팍팍 숙이는 게 이 사무라이 전통 아니겠어? 결국 행운과 필요성이 결합되어 근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특별히 다른 특출난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 내재적 발전론은 지나치게 식민사관의 극복과 반일 감정만 앞세우다 보니 문명 발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외부 문명과의 교류와 충돌, 그에 따른 영향 등은 아예 무시하고 있다. 폐쇄된 문명사회가 자기 스스로 혁신을 맞이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인데도 말이다. 결국 식군론에 대한 너무 심한 반발은 과도한 자기 환상을 따라오게 하고 문명 발전의 일반 양상을 엉뚱한 식으로 오해하게 하여 학문적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객관적이지 못한 학교 역사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이다.